제가 이렇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주 민주평통 부의장이 민주평통 행사가 아니고 본인의 그런 단체 행사인데 이렇게 이메일 이거 공지사항을 내보낼 때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 이런 이메일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보낼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본인의 행사에. 민주평통 행사 아니고. 아마 본인이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으로서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에 우리가 맡겨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아, 이거 저희 원실이 확인한 데 의하면 이분이 예. 미주 전역에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보낸 메일에서 네. 이거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지금 결국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기가 민주평통 수석 민주평통 미주 지역 부의장 자격으로 보내는 메일이 아닌가요? 위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는 거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이 점이 현재까지-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 그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분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통위원들에게도 참석을 말하자면 권유 독려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보낸 이거 메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번 이 자기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의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온다고 공지했습니다. 저 이메일 보고 우리 여당 쪽에서 간 의원들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한국의 더불어 한국의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온다. 그것도 그러면서 이거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이거 명단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런 일을 만일 자기가 속한 단체 행사를 위해서 이 부의장이 이런 메일을 공지 메일을 보냈다. 이게 자기 민주평통 부의장의 그 직무를 남용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왜 그런 뜻의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본인에게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명확해질 저는 이 것 문제와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우리가 이거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단체, 자기가 조직한 그런 모임, 그거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그런 민주평통 그런 부의장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공지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한국 여야 국회 방문단에 오지도 않는데 온다고 이렇게 공지하고 이거는 저는 이런 분이 저는 민주평통 부의장 자리에 있다는 것도 저는 이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좀 경위를 좀 더 소상히 객관적으로 확인한 연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사무처장님, 이게 예. 민주평통의 이제 그 규정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있는가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의 이자 이 최강철 이분처럼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부문이 지나치게 지금 이 통일 이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여야 진보 보수의 그 어느 특정 정치적인 현안에서 지나치게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평통에서요? 의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평통 위원 중에는 각 정당 소속 지방자치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여야에서 추천하는 분도 계셔서 정치적 중립을 완벽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통일 정책의 자문기구로서 기본적인 그 어떤 정치적 소속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 전반기 때 그때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했거든요. 그때 언론에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그런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외통위에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그런 적도 이제 많았거든요. 왜 대통령이 이제 물론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부의장이지만 너무 어떤 특정 진영의 그런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였고 이번에 이 회의의 큰 틀을 보면 전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는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끝장내는 건 맞는데 그 길로 가는 데서 방법과 절차 또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느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대단히 여야 사이에 또 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이게 정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정전선언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유엔총회 가서 하신 이야기, 또 2019년에 하신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정전선언에 대한 거 아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문제를 민주평통에서 어느 특정 진영 쪽으로 지지하는 그런 저는 항동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민주평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위조사가 좀 끝을 좀 바로 맺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기가 속한 포럼이든 뭐 단체에서 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인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이런 행사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가령 아까 제가 이메일에서처럼 각 시에 있는 회장들한테다가 자문위원들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빨리 명단을 보내달라. 한정 인원이 300명이다. 이렇게 하면 받아보는 사람으로서는 부의장 메일이 왔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민주평통 행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그 행사장에 갔더니 지금 제기된 문제가 그 행사장에 갔더니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또 야당 의원들의 뭐 강연 또 정전선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에는 민주평통 행사인 줄 왔다가 가보니 이게 K-팩 행사인데 어떻게 이거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이름으로 이런 공지 메일을 보내냐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 경위조사를 바로 해가지고 민주평통에서 이거 내기를 좀 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사 다 충분히 해라. 그러나 민주평통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윤백기 저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부의장과 이 민간 단체의 직책을 겸하여서 이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좀 우려를 많이 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석동현 처장님, 첫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아까 우리 태용호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도 그렇고 또 그 이른바 이 K-팩의 컨퍼런스 행사 이게 워싱턴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맞습니까? 그 미국의 이 상하원 12명이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는 게 경위 파악하신 결과가 맞습니까? 의원님 이제 경위 파악을 하려고 지금 이제 질의서를 작성 중에 있는 단계에서 지금 이게 이슈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경위. 그러면 다음 뭐 거기까지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태용호 의원님 질문도 보면 한국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다. 제가 알기로 여당의 국회의원님 3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3명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 활동이기도 한 거고요. 거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또 미국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를 해서 이런 이 외교적인 무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게 그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죠. 네. 국회의원도 그리고 이 평통 자문회의 위원들도 해외 평통이든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협의회도 헌법기관이죠. 네. 헌법기관의 활동을 헌법기관이 뒷받침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기본적으로 평통위원들 중에는 우리 동포로서 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주국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서 나름 이 공익을 앞세워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하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번에 문제된 사안은 결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좀 네, 바로 미국 그 점 때문에 최고, 제가 여쭤보는 최고 거예요. 책임자로서 아니, 그 점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평통 미주 협의회가 네, 거기에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통자문위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사라는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평통위원 전원한테 이메일로 발송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주 평통 부의장을 하고 있는 이 행사를 주관했던 당사자한테는 대단히 위협을 느낄 만한 이 공개적인 조사 통보예요. 네, 위원님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미주 지역 동포위원들 다수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이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뭐 사찰이랄지 뭐 다른 뒷조사를 할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예, 그러면- 제가 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우리 석동현 처장께서는 지난달 14일 취임하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 통일 정책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는 분들로 재편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예. 이게 이 평통자문위원회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겁니까? 평통자문위원회가 다음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어떤 그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충실한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임기 중에 이제 정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현재 위원 구성은 전 정부의 그 통일 정책에 말하자면 진속한 사람들이 너무 무슨 많기 말씀인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다음 드리면 기수에서 균형을 시간이 다 맞추자는 돼서 것이죠. 시간이 다 예, 돼서 한 예.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선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의원님의 기본 지적엔 다 동의하고요. 이와 같이 이번에 미주 부의장이라는 그 분이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열고 한 이런 사례 자체가 유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 너무나 지금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좀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